안녕하십니까. 1조 발표자 경영학과 김건환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세락 원인과 나아갈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심 공동화 현상과 오프라인 소매점 몰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성로의 현황 분석, 동성로의 세락 원인, 해결 방안, 시사점 및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동성로의 현황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성로의 현황을 분석하려면 침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이라는 뜻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나는 불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무너지는 현상을 침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동성로의 침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이유로는 상가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와 매출 감소, 오프라인 소매점 감소, 도심 공동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성로의 공실률은 2015년 2%에서 2024년 2분기 기준 20.8%까지 급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의 관계자는 상가의 30%는 문을 닫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폐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와 매출 감소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화가 되었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반토막난 상태를 유지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신기인 동성로 삼점가 상인의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동성로로 고객을 유인할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등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줄어 상권 회복이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동성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안모 씨는 과거에 동성로가 핵심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삼덕동이나 봉덕동, 클럽 골목 바깥으로 상권이 더 활발한 것 같다며 주변 상가가 비어 있다 보니 발걸음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대백 폐점으로 백화점을 찾던 유동인구가 확 줄면서 상권 공동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소매점 감소입니다. 동성로의 상권의 옷가게는 2019년 12월 1049개에서 코로나 이후 2021년 277개로 2년 만에 총 43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공고로 바뀌기 전에 비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좀 늘었지만 대부분 손님이 가격표와 상품 코드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해 가게 매출은 코로나19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 동성로는 대구 도심 공동화로 인구와 소비 활동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외곽 택지 개발로 도시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동대구역 지변 신상공화 같은 대체 상권이 부상하며 동성로의 중심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의 쇠락 원인에 대해 저희 1조는 대형 앵커 시설 폐점과 공실률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두고 세부적으로 대형 앵커 시설 폐점의 영향, 공실률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인식, 이와 같은 요인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형 앵커 시설은 지역 내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구 백화점 본점과 같은 대형 앵커 시설 폐점은 동성로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인터뷰를 한 결과 대형 백화점이 폐점하는 것을 보며 동성로가 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형 앵커 시설의 폐점이 단순한 상권 수익성 하락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지역 상권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심리적 효과도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은 쇼핑뿐 아니라 문화, 체험 활동의 거점으로 작용하며 소규모 상점에도 소비자들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앵커 시설이 사라지며 동성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상점 역시 고객을 잃어 공실률이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실률 증가와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방문객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상권 방문 의욕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동성로 내의 다른 상점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실률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성로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길을 걷다 보면 임대 공고가 붙은 빈 상점이 많이 보이며 이는 동성로의 쇠락을 눈에 보이게 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실률 증가는 소비자들에게 동성로가 더 이상 활기차지 않다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동성로에 대해 놀거리가 부족하다, 옷가게는 많지만 온라인 쇼핑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 굳이 동성로를 방문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폐점 이후에는 특색이 없는 상점들만 남아 동성로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백화점 시설 폐점과 공실률 증가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대형 백화점 폐점 이후 동성로 상권의 손님을 모으는 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속을 가속화시키고 고용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실률이 급증하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맞지만 동성로의 임대료는 여전히 대구 상권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창업자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권 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며 공실률 증가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입니다. 대형 앵커시설 폐점과 공실률 증가 문제를 위한 4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옴니채널을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옴니채널이란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제공으로 고객 경험 강화 및 판매를 증대시키는 채널 전략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 모바일 기기, SNS, 인터넷, 홈쇼핑 카탈로그, 키오스크 등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관된 쇼핑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옴니채널의 도입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인식에서 옷가게는 많지만 온라인 쇼핑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 굳이 동성로를 방문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는 것이 활발했다면 요즘은 온라인몰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온라인몰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 쇼루밍족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시내에 있는 무신사 매장에 방문하여 옷을 입어보고 옷에 있는 태그를 사진 찍어보면 실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이 더 저렴하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옴니채널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얻을 수 있는 체험과 상품의 정보 제공을 강화시킨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라와 H&M 같은 대형 브랜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여러가지 편리한 쇼핑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형 매장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나 오프라인 매장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맞춤 사이즈나 실물을 확인한 뒤 구매하는 방식으로 옴니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신촌동 한 의류 매장을 방문한 직장인 여미지 씨는 전날 온라인으로 구입한 옷을 찾고 오프라인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본 후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은 현장에서 바로 교환했습니다. 여 씨는 온라인에서 옷을 살 때 매장 직접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으로 배송받는 것보다 교환 환불이 더 편리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옴니채널 도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뉴스는 빈 점포를 활용해 2주간 운영된 단기 매장 팝업 스토어에 관한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한 12개 점포 업주들이 참여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빈 상가를 단기 매장으로 제공한다면 공실률 증가로 인해 방문객이 느끼는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중심 상권 재생 전략입니다.
소비자 중심 상권 재생 전략으로는 주요 방문객 의견 수집 분석, 참여형 공공 프로젝트, 청년층 맞춤형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방문객 의견 수집 분석은 동성로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SNS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필요와 기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콘텐츠를 상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형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형 공공 프로젝트는 동성로 공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 상인, 방문객이 모두 참여하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층 맞춤형 창업 지원 및 아이디어 반영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은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이나 저렴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은 동성로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동성로만의 색깔을 가진 가게를 유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아트 및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소비자 중심 상권 재생 전략의 방문객 의견 수집을 실시한 결과 주요 방문객들은 여수, 강릉,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나 아르테 뮤지엄처럼 독창적인 미디어 아트 시설이 생기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방문객의 의견에 따라 미디어 아트 시설과 전시 공간을 유치한다면 기존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미래 전망입니다. 수합 분석으로 정리한 동성로의 쇠락 원인과 나아갈 방향입니다. 강점으로는 동성로는 대구 전통적 중심 상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동성로는 대구하면 누구나 친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중심 상권입니다. 약점으로는 대형 앵커시설 폐점과 공실률 급증으로 인해 상권 신뢰도가 약화되었고 방문객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기회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옴니채널 도입, 팝업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미디어 아트 및 전시 공간 등을 통해 동성로의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도심 공동화와 외곽 상권의 부상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실률로 인한 상권의 악순환과 지속적인 소비자 이탈이 동성로가 지역 상권으로서의 중심성을 잃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동성로의 쇠락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면 공실률 감소와 유동인구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옴니채널 도입과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 소비자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새로운 세대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기 매장과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재생을 촉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성로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복합 체험형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자리 잡아 외부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권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동성로는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